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사람들이 공개가 돼서 6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권 선호도 조사를 보면 사실상 이재명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민생연석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대다수가 하는 얘기들이 뭐였냐면 부동산은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폭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실시해서 거품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집값 폭락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전세 10년 제도 얘기도 나왔고 이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니까 전세 10년 시행한다라는 입장을 철회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게 될 싱크탱크 라인업이 공개가 됐어요. 면면을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고요. 두 번째는 폭락입니다. 과거 정부 담당했었죠. 지금 여기서 뭐 이분이나 이분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국토보유세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이고요. 국토보유세가 뭐냐고 하냐면 집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토지도 당연히 있으니까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다 세금을 뜯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이 핵심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적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는 부유세 개념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보유를 종부세가 올라가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가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꿔 말하면 종부세를 그러면 더 올리겠다라는 거죠. 역시 규제에 관한 얘기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토지 임대주택을 밀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주택이 뭐냐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 아파트만 분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토지 값은 안 들어가니까 반값 아파트가 되는 건데 이거와 더불어서 환매주택 또 공급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정부에 일정 금액에 팔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주변 아파트 시세는 뭐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이거는 수익률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팔라고 하는 거니까 뭐 시장 이치에도 안 맞는 정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했다고 보면 되고요. 바꿔 말하면 민간 개발을 축소시키고 공공주도의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라는 건데 그 결과는 과거 정부 때 경험을 해봐서 다들 아시죠? 집값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분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시죠? 그냥 썸네일만 봐도 다 똑같아요. 서울 박살난다, 반값에도 안 팔린다, 신축부터 집값 무너진다, 하반기부터 뭐 부동산 꺾인다, 부동산 폭락 앞당겨졌다, 뭐 향후 3년간 계속 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폭락을 주구장창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주위에 규제 강화와 폭락 어벤져스들이 모여 있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약간 좀 입장은 달라졌어요. 이분들과 다르게 완화의 입장을 내고 있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1가구 2주택 지방에 아파트 하나 더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세금 면제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보수 정부에서 나올 만한 정책이죠. 그리고 공공소유의 역세권 내에 있는 뭐 주민센터, 문화센터들을 주상복합으로 개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당내에서 비판이 나올 정도로 우클릭 정책들을 내보이고 있고요. 일명 제2 주소지 제도예요. 수도권과 지방에 한 채씩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비과세 처리하겠다라는 거고요. 상속세도 기존에는 부부 합산해가지고 10억이었는데 18억까지 늘리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스탠스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니까 가급적 안 건드리는 게 낫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많이 세금을 낮춰놨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토부유세를 주장하긴 했지만 다시 검토해보니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렇다는 거는 철회를 하는 거겠죠. 입장을.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들한테서 그들이 비싼 집을 사는 걸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비싼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건들지 않겠다라는 거고, 바꿔 말하면 종부세 올리겠다라는 건 아닌 거죠. 종부세 완화까지는 아닐 수는 있어도 더 강화한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입장이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꾸준했습니다. 그때는 뭐 탄핵 얘기도 없었고 정부가 바뀔 생각이 뭐 아예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할 때부터도 종부세랑 금투세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과는 상이한 그런 스탠스였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꾸준한 거 보면 진짜로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법안을 바꿔야 되기도 하고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보다도 법안 발의해서 통과가 되어야지 시행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들이 합심해서 규제로 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일부 의원들은 완화를 외치고 있고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은 규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완화 정책으로는 종부세 면제 한도가 상향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12억부터 부과가 되는데 이를 뭐 15억으로 올리든 18억으로 올리든 할 것 같아요. 뭐 이걸 9억, 6억 이렇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상속세 면제, 이것도 대표가 언급을 했었죠. 10억에서 18억으로 늘리겠다라고. 국토보유세 철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생애 최초자에 대해서 LTV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가 예상이 되고요. 규제로는 임대차 3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 폐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전세 10년 제도도 걷어들였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2+2 제도를 없앤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건축 못하게 막는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서도 그대로 입장을 가져갈 걸로 보이고, 민간 말고 공공 주도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의 개발은 억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지금은 DSR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도 DSR에 포함시켜가지고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입장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거 정부 때는 100%다 규제만 했는데 이번 정부 때는 규제를 기본으로 가지만 일부 완화 정책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요. 과거 정부 때 규제만 엄청나게 퍼부었다가 집값 폭등을 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분명 있을 텐데 진짜 바보가 아니고서야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최근에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처럼 규제 일변도는 아닐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기본으로 가되 완화 정책을 한도 없이 펼치면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